하이라이트지. 뭐가 하이라이트냐? 일제의 억압이 절정에 달해 있지. 하지만 나는 그것을 이겨낼 것이다. 극복, 저항의 의지를 드러낼 거다. 라는 내용으로 살살살살 흘러갈 겁니다. 확인. 절정은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대표적인 저항시로 혹독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식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외놈들 다 덤벼. 난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전통적인 한시의 구성법을 따르고 있으며 위에다가 쓱 하고 쓸까요? 뭐라고? 기, 승, 전, 결, 구조로 쓰여져 있으며 작품 전체를 크게 두 부분, 상황과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상징성이 강한 시어,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주제가 강조되고 있다. 주제가 뭐였다고? 화자의 대결 의지. 외놈들한테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 한시의 기본 구조인 기승전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기승전결 얘기는 많이 들어보는데 도대체 기승전결이 뭐예요? 기상할 때 일어날 기, 특정한 정서가 시작이 됩니다. 상승, 정서가 심화되고 전환된 다음에 그러한 정서를 마무리 지어줍니다. 라고까지 확인. 앞에 두 개가 화자 상황이고요. 뒷부분은 인식. 기승전결 구조지만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 작품 개관, 서정시면서 자유시면서 하나 더 써주셔야지. 저항시. 의지적이고요. 저항적이고 지사적. 지사라는 건 뜻, 지, 선비사라고 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면서 투쟁했었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지사라는 단어를 써주지. 절망적인 현실, 절망적 현실은 있지만 초극 의지 이겨낼 거예요. 한시의 기승전결 구조 계속했고요. 상징성이 강한 시어, 매운 계절, 채지, 서리빨 칼날져 있어, 겨울, 무지개 이런 단어들 다 상징적이지.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합니다 라고 해놨고 옆에다가 괄호 사연. 현재형 시제를 사용해서 긴장감을 높여줍니다. 육사형님, 끝까지 독립운동하고 투쟁했던 분이라는 거, 이런 분들 때문에 나라를 소중히 여깁시다 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점층적 시상 전개래요. 점층적 시상 전개. 무슨 말이냐? 밑에 극한의 상황이 점점점 심해집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야, 사람을 너무 코너로 몰고 있는데 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되고 미리 체크할게요. 점층적 첫 번째 어디로 몰려가냐? 북방. 두 번째는 고원. 세 번째는 서리빨 칼날진 그 위라고 되어 있고요. 요렇게 표시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또 밑으로 상황이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확인. 우리 같은 사람이면 진작에 포기했었을 거야. 하지만 이 아저씨는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 라는 이야기 보시면 되죠. 밑으로 내려올게요. 지사적인 어조를 형성하는 요소. 지사 뭐라 그랬어? 투쟁하고 저항했던 아저씨들. 지사, 뜻지, 선비사. 각행, 이런 사람들 말이 길지가 않아. 하지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겁지. 4연 2행의 총 8행의 간결한 구성. 지사는 역시 간결하군요. 상징적 함축적 시어를 쓰죠. 인생 자체가 거칠어서 강렬한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합니다. 요거를 혹은 남성적 시어,
남성적 어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현재형 어미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불꽃처럼 살겠다. 표현상의 특징, 요 말은 중요하니까 외워두는 걸로 할까요? 공간의 이동을 통해 극한 상황을 점층적으로 고조시킨다. 공감각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대요. 역설법 사용해서 얘도 중요하니까 빨간색 초극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치열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역설법 어디 나온다고? 사연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어. 사연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생각난 김에 옆에 본문에다가 체크합시다. 여기가 역설법 쓰여져 있는 거. 강철은 단단하고 견고하고 차갑고 강철로 만든 것은 사람들 죽이고 파괴하는 거죠. 파괴. 살상의 이미지가 있지만 무지개는 아름다움, 희망, 순간성, 꿈, 그 다음에 단단하고 견고한 대신에 따뜻해. 뭔가 따뜻한 이미지가 있어. 그렇게.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강철을 재료로 해서 무지개라고 하는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재료하고 완성품이 너무 달라. 그래서 역설이라고. 다른 게 역설이 아니라 겨울을 강철과 무지개 이질적 이미지를 통해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역설법 쓴 이유 뭡니까? 극한 상황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 문제는 뭐 나와요? 요거 쓰여있는 표현법 물어보기. 역설법 쓴 이유, 밑줄 긋고 같은 표현법 쓰인 것 찾기.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다. 문제는 그거밖에 없어. 표현법 찾으면 4개는 역설이고 하나는 반어야.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됐고, 위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본문 볼게요. 필기할 건 의외로 별로 없다.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갈겨 맞았지. 휩쓸려 오다.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오게 됐죠. 일단 2개의 표현 자체가 피동 표현이다. 즉 북방으로 내가 오기는 왔는데 밑에다가 쓸까요? 북방 내가 오려고 의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3용 교재에는 이 말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다음 매워 미각 계절이라고 하면 계절 채찍에 갈겨 추위를 느낄 수 있는 촉각이지. 춥다라는 겨울이라는 것을 미각 맵다라고 해놨으니까 촉각의 미각화. 다음 매운 계절이라는 것 자체가 계절이라는 것 자체가 겨울이고 긍정적 의미로 쓰인 건 아니죠. 계절 매운 계절 아이구야 매운 계절에다가 세모 채찍에 갈겼어. 채찍이라고 하는 시어 자체도 남성적 시어지.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오해하면 안 돼. 지도 보면 맨날 위에 있으니까 북쪽이면은 위로 이미지가 있지만 이렇게 걸어서 북쪽 가면은 북쪽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수평적인 극한. 즉 남쪽에서 남쪽이면 S지. 남쪽에서 북쪽으로 휩쓸려 온 거죠. 수평적으로 이동을 했어. 다음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하늘도 지쳐서 끝나? 희망이 없어. 절망적이야. 지쳐 끝난 고원. 고원은 어디? 높이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고원은 수직적 극한, 수직적 한계. 고원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도 뭐 난로 피고 따뜻할 수 있지만 어디에 서 있어?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북방에서 고원으로 서리빨 칼날진 그 위로 점층적으로 극한의 공간에 내몰리고 있다.
다음 놓치기 쉬웠지만 오다, 서다 요렇게 두 개 묶어서 뭐라고 할 거예요? 현재형 어미.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화자의 상황에 해당되는 거지. 밑으로 내려오죠.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죠. 첫 번째, 말 그대로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 1번, 누구에게 굴복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굴복해야 하나? 1번. 2번,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 나는 굴복하고 싶지 않은데.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되고요. 보통은 한 2번 정도로 해석을 해 주실 거예요. 어디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지금 아저씨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한 발로도 서 있을 자리가 없어. 몰리고 몰렸어. 내 몸뚱아리 하나 늘 손바닥만한 방도 없어. 그냥 이 정도의 느낌. 한 발 제겨 디딜 곳이 없다. 구원을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이럼에 네모 표시할게요. 어조가 전환합니다. 절박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 눈 감아 생각해 본다. 와, 우리 같은 사람은 눈 감아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다가 얼어 죽을 거야. 나 같으면은. 이런 게 바로 지사적인 태도지. 이럼에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1번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강철 같은 겨울을 무지개로 생각하리라. 혹은 겨울, 강철 같은 겨울을 무지개로 어떻게 바꾸리라. 요 정도의 뉘앙스가 있는 거고요. 겨울은 강철로 만들어졌지만 나 그걸 무지개라고 생각하겠어. 나 그걸 무지개로 바꾸겠어. 저는 2번이 조금 더 의지적이고 지사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설법 쓰여져 있고요. 바꾸리라, 생각할 것이다, 초극적인 의지, 의지적 태도가 나타나 있음이라고 확인하면 절정 끝. 됐을까요? 별로 어려운 시는 아니고. 시상 전개에 대한 주요 이미지, 저는 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방에서 고원으로 서리빨 칼날진 그 위로 휩쓸려 오고 서고 극한의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중간에 툭 잘라서 뒷부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화자의 정서, 태도, 의지가 드러납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장소는 축소가 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강해지고 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화자가 있는 공간은 축소되고 행위는 무기력해져.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초극적인 초월하여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여기 옆에 나와 있는 문제 풀 시간 따로 드릴 거예요. 배경 지식 40년대 일제강점기 말기. 한시의 영향을 받았다. 도대체 어떤 면에서 기승전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을 제시하고 심화하고 전환돼서 인식하고 마무리 짓고 기승전결 시작해 심화돼 전환 마무리 시작해 상승 심화 전환 마무리 기승전결 밑으로 내려올게요. 1, 2, 3, 4 나눠주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 줄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의 역설법 쓰여 있다라는 것 확인. 밑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에서는 어디 찬란한데 슬퍼 역설. 님은 갔는데 보내지 않았대 역설. 소리 없는 아우성 작은 거인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괴로웠는데 행복해 이러한 것들 말이 안 돼 역설. 그러니까 항상 헷갈리는 반어와 구분하세요 문제가 있다. 다음 페이지. 시어를 중심으로 절정의 내용을 이해해 봅시다. 매운 계절의 채찍은 가혹하고 고통이고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아,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를 매운 계절 채찍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정적 현실 인식. 북방, 고원 하나 더 써야 되겠지. 서릿발 칼날진 그 위. 더 이상 갈 곳 없는 한계의 상황 한마디 더 써줄 수 있잖아요. 점층. 서릿발 칼날진 위. 여기 또 쓰여져 있네.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화자는 한계 상황, 극한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초극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초극 의지. 여기 무릎을 꿇다라는 거는요. 여기에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아예 외워놓는 게 제일 속 편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매달릴 곳이 없다. 의지할 곳이 없다. 구원을 빌 수도 없다. 그리고 제가 써드린 거죠. 나 무릎 꿇고 싶지 않은데 굴복하고 싶지 않은데 패배를 인정하거나 굴복할 수 없다. 보통은 세 번째로 해주는 게 이 육사 선생님 성격상 제일 맞는 것도 같아요. 이렇게.